정말 작년에는 그 자문형 랩 돌풍, 열풍 이런 표현이 정말 많았습니다. 두 분은 자문형 랩에 가입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. 타이밍을. 전 돈이 없어가지고요. 네. 그렇죠. 딱 그 두 가지 문제죠. 저는 그 두 개가 이제 다 결합이 돼 있는 사람이고. 근데 최근에 좀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. 수익률도 그렇고 돈도 참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, 물론 이제 시장이 좋을 때야 돈도 많이 들어오고 수익률도 좋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 아닌가요? 지금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주세요. 일단 표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? 최근에 그 계약 건수하고 잔액 추이가 나온 표를 이렇게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. 이 9월 달에 집계된 자문형 랩의 잔액,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잔액이 6.5조 5천억 원이라고 나옵니다. 그거는 이제 8월 달 7.6조 해가지고 지금 5월 달 이후부터 급격히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. 고점 대비 약 30% 정도 잔액이 감소를 했는데요.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. 그렇죠. 이 선진국 재정위기가 저희 7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8월 달에 좀 본격화되고 9월, 10월까지 이어졌었잖아요. 그 선진국 재정위기 이후에 이 자금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근데 이 계약 건수를 위에 있는 거 한번 보면은 계약 건수는 그렇게 또 많이 줄어들지 않는 모습입니다. 즉, 이 말은, 쉽게 얘기해서 물렸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계약을 해지는 못하고 그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한 표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잔액은 신규 기준이 아니라 수익률까지 합쳐진 평가금액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죠. 운영하고 있는 자금인 거죠. 그러면은 이게 곧 수익률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시장 안 좋은 거야 다들 아시는 얘기고 시장보다 좀 더 방어를 잘 하고 있나 아니면 더 안 좋은가요? 조금 더 안 좋습니다. 더 안 좋아요? 수익률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좀 이것도 얘기를 해볼까요? 코스피가 최근 한 6개월 동안 14.5%, 이건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. 기준은 지난주 금요일 말이고요. 14.5% 정도 빠졌는데, 한 증권사 자문형 랩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, 최근 6개월 수익률만 그냥 알려준다고 해서 알려주더라고요. 브레인 투자 자문이 또 거의 업계 선두잖아요. 20% 넘게 빠졌고, 창의 투자 자문 또 업계에서 작년에 그야말로 돌풍이었죠. 돌풍을 일으키면서 설립을 했는데 역시나 20% 정도 수익률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결국 시장보다 많이 이렇게 자문형 랩에서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. 결국 이 소수 종목에 투자했던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자문사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. 전화 통화가 잘 안 되다가 최근에 한번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요즘 좀 안 좋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원형 탈모가 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자기는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. 증권사에서 자꾸 이 열정몬 내외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오라 그러고 압축해서 달라. 그리고 이 시장은 빠지고 또 이 시장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.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 수익률을 제가 증권사에 물어봤는데 바로 알려주잖아요. 증권사에서 뿌리잖아요, 수익률을. 또 포트폴리오도 거의 뿌리잖아요. 당국에서 그렇게 막으려고 해도.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죠. 거의 중계가 되듯이 하죠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증권사에서 이 자문사들을 쫙 라인업을 시켜놓고 경쟁을 시킨답니다. 그래서 수익률도 보여주고 포트폴리오도 보여주면서 누가 더 잘하나를 그대로 보여주니까. 누가 더 잘하나? 그렇죠. 그 자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이 위험을 좀 그대로 노출하는 그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. 물론 고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조금 제공을 하기 위한 브로커들 차원에서는 그렇게 또 할 수 있을 텐데 자문사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. 아까 본 수익률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제 추정 수익률입니다. 그렇죠? 그렇죠. 증권사마다 또 다르니까요. 자문사에서 포트폴리오를 받아온 증권사가 또 운영을 한 번 더 하니까 그 운영 안에서는 증권사의 판단도 개입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조금씩 다른 모습입니다. 자문한 그대로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. 또 매매 타이밍도 좀 다를 수 있고 일부 자문사는 이제 운용사로 또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. 전환한 이유는 뭔가요? 전환한 이유는 일단 어제 코스모 투자자문이라고 아시나요? 국내 위탁 운용으로 해서 상당히 컸죠. 컸습니다. 국내 연기비에서 받은 자금이 가장 큰 자문사가 바로 코스모 투자자문인데요. 코스모 투자자문이 운용사로 새 출발을 한다고 어제 기자간담을 했습니다. 운용사 출범 이유를
자기네들이 일임으로 해서 이렇게 운용사한테 받은 자금을 꾸준한 성과를 보여왔다. 이거를 공모펀드 형식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성과를 돌려주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요. 좀 자세한 얘기는 그 코스모 잠깐 목소리 들어보죠. 예, 대표 인터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예. 근데 래프 비즈니스는 물론 많이 성장했지만 어떤 면에서 이거는 저 증권회사 프로덕트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. 이 컨트롤이 100% 자문사에 있는 게 아니고 증권회사에서 뭐 현금 비중 이런 거 같이 하면 저 종목 필요 없다. 그러면 저 그 결정을 증권회사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모펀드하고 약간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. 질문 자체가 제가 그 개인 투자자에게 성과를 돌려주려면 자문형 랩도 있지 않냐. 굳이 왜 운용사로 전환을 하느냐. 이게 또 속사정을 보면 운용사로 전환을 하면서 헤지펀드를 못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자문사의 그 규준에 따르면 자문사에서 할 수 있는 헤지펀드가 있잖아요. 예. 그거는 규준이 달성이 됐는데 운용사로 전환을 하면은 이 기준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 헤지펀드를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방금 말하시는 분은 한국말이 약간 서투르시잖아요. 예. 해외에서 근무를 하시고 실제로 헤지펀드를 운영해 보신 경험도 있으신 분입니다. 예. 헤지펀드의 강점이 있을 수 있죠. 근데 그런 거를 왜 포기하고 공모펀드 받느냐라고 질문에 저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. 결국 이 랩 비즈니스, 자문형 랩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에게 주는 게 한계가 있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자, 그 열풍과 그게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. 그 사이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? 남긴 교훈? 남긴 교훈. 제가 뭐 이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. 일단 그 업계에서는 금융 상품이 그래도 다양화되고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거고요. 또 헤지펀드가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. 예. 헤지펀드가 준비되고 있는데 헤지펀드의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 자문형 랩처럼 소수 종목에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해서 이 수익을 올리는 이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런 헤지펀드 발전의 초석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데요. 결국 좀 부정적인 것도 많이 남겼습니다. 초기에 이 자문형 랩이 나왔을 때 소수 종목에 집중하면 그만큼 위험도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자문사에서는 그때는 현금 비중을 확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펀드와 다르게 현금 비중을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. 결국 드러난 결론은 저위험 고수익 금융투자 상품은 없었다. 뭐 그런 마술 같은 일들은 없었다. 늘 좋을 수는 없는 거고 예. 고수익을 기대하는 만큼 또 높은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거고 오늘 그렇죠. 그 자문사 시장 그리고 자문형 랩 시장까지도 살펴봤고요. 민방위 훈련은 언제 끝나죠?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그래서 내일은 유일한 반장님이 다시 돌아옵니다. 기구만장 기자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죠. 반준환 기자 그리고 이영규 기자 모두 다 수고 많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